안녕하세요. 셰프크루 대표 제일입니다. 오늘은 송은 셰프님에 이어서 이연복 셰프님에 대해서 알아보고 여러분들이 셰프가 되는 여정에 조금의 이정표를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위키에 이연복 셰프님의 정보를 토대로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이연복 셰프님 저격 영상이 아님을 미리 밝혀드립니다. 요리사로 이름을 날리게 되는 건 크게 두 가지로 기업이나 업장의 헤드셰프나 총 주방장이 되는 직장인으로서의 자신을 알리게 되는 것과 혹은 사업을 함으로써 오너 셰프로 나라는 사람과 내 음식을 알리고 경영까지 같이 하게 되는 것, 이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요즘에는 SNS나 유튜브로 성공하는 건 일단을 뺄게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따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송은 셰프님의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셰프, 요리사라는 직업을 다음 단계의 목표를 위한 중간 단계로 사용을 하던 오너 셰프가 되기 위한 경력과 경험을 쌓는 과정으로 생각을 하던 직장에서의 진급과 직위를 목표로 하던 간에 모두 요리사를 일정 기간 꾸준하게 해야 되는 건 변함이 없죠. 본인이 목표한 바가 어떤 것이냐에 따라서 업장, 요리 산업, 음식, 기간 등 세세한 계획을 세워야 하는 것도 맞습니다. 방대한 요식 산업에서 경력의 길고 짧음은 중요하지 않지만 목표한 바에 따른 정확한 경력은 굉장히 중요해요. 안 그럼 이 분야는 실력이 그대로 뽀록이 나게 되죠. 아무리 미슐랭 3스타에서 몇 년을 일해도 짜장면과 짬뽕을 맛있게 만들지 못하거나 스시나 생선을 다루는 스킬이 아예 없을 수 있는 것처럼 모든 요리를 섭렵하거나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건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이연복 셰프님은 화계 출신의 가족이 배경이기도 하고 아버님이 중화 요리를 하시면서 옆에서 운영과 요리를 보고 자라셨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중화 요리로 입문을 하게 된 것이고 사업도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할 수 있었던 겁니다. 기본적으로 타고난 배경은 송은 셰프님 편에서도 확인할 수 있듯이 0부터 성공은 참 어려워요. 대부분 이렇게 배경과 기본 바탕이 깔려있는 분들은 일반 사람보다는 조금은 쉽게 혹은 어렵지 않게 시작할 수 있는 건 그냥 부러워하시면 되는 거예요. 어쨌든 한 분야에서 이 지독한 반복 작업을 몇십 년을 할 생각을 하면 지긋지긋하거나 벌써부터 힘 빠진다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요리사 하면 불 앞에서 맨날 오랫동안 서 있고 노가다 일에 나이 들 때까지 저러고 있는 거 생각하면 진짜 못하겠다고 생각들을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어떠한 직업이든 어떠한 일이든 간에 초반에는 반복 숙달은 똑같습니다. 요리사가 힘드냐? 그렇담 다른 직업은 힘들지 않나요? 라고 아주 간단하게 되물을 수 있는 거죠. 단 이런 부분에서 요리사를 할까 말까 고민하시는 분들께 하나를 알려드리자면, 물론 반복적인 일을 하는 게 요리사라는 직업은 맞지만 이후에는 새로움이란 반복이 계속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분야가 질리지 않는 직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직무적인 일뿐만이 아니라 직업적인 부분에서도 요리 산업과 연계된 산업으로 직종을 변경한다든지 요리라는 방대한 컨텐츠를 통해서 또 다른 직업적, 사업적 눈을 뜨게 된다든지 하는 기회는 아주 많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승우아빠 요리사복을 만드는 붓회사의 백원웅 대표님, 아주 저렴한 예인 저까지 많은 사람들이 요리사를 하다가 관련 산업으로 와서 자리를 잡고 있죠. 이연복 셰프님도 약 40년의 요리사 경력을 가지셨는데 중화 요리라는 하나의 컨텐츠로 다양한 일들을 하셨죠. 일반적인 요리사, 스타셰프, 방송인, 요식 사업, 요리 사업, 다른 나라에서의 경험, 다른 업장에서의 경험 등 아주 다양한 요리사 인생 컨텐츠를 경험하시고 지금의 부와 명성을 가지셨죠. 많은 분들이 짧은 기간 성공을 하시길 원하고 있고 단기간에 부와 명성을 가지고 싶다는 건 저도 그랬고 알고 있지만 요리사라는 직업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 게 맞습니다. 단기적으로 보면 꼭 그만한 희생을 치르게 되세요. 송은 셰프님 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꼭 스타 셰프니 사업가이니 이런 거창한 성공은 아니더라도 회사원으로서의 성공, 업장에서의 성공도 못하는 사람도 아주 많으니까 이러면서 기회를 기다리고 그 기회를 거침없이 잡고 나가려면 아주 기본인 요리와 요리사의 경험을 탄탄하게 갖추셔야 한다는 거죠. 송은 셰프님, 정식당 임정식 셰프님, 최현석 셰프님, 에드워드 건 셰프님, 우리는 이런 분들을 보면서 꿈을 키우죠. 제가 스타 셰프님 시리즈 영상을 만들게 된 것도 이런 목표의 시작을 어떤 셰프로 둘지에 대한 기준을 알려드리기 위함이었습니다.
내가 벌어서 학비를 내야 되는 사람이 집에 몇십억씩 있는 사람과 시작점은 같을 수 없죠. 국내에서 셰프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서양권에서 경력을 쌓았던 사람과 동일선상에서 비교할 수 없습니다. 가족 사업에 대물림을 받는 요리사를 내가 대출받아서 처음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과는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기 위함이에요. 많은 멘토와 스타 셰프님들의 강의를 보면 할 수 있다,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라고 이야기하지만 정작 그 노력의 깊이와 고민의 시작은 다 다르다는 걸 알려주는 사람은 많지 않은 것 같아요. 자신의 노력으로 모든 걸 이뤘다고 말하는 것이 조금 더 나아 보이니까 가족이 돈이 많던 누군가의 스폰이나 지원이 있었던 간에 이 보이지 않는 걸 제가 조금은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의 요리사 지망생들, 그러니까 조금의 재정적 지원을 받으면서 본인 스스로 모든 걸 해내야 하는 분들께 그냥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인 계획을 같이 짜보자는, 그리고 조언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이 어쩌면 너무 간단할 수도 있으니 절대 앞서서 쉽게 포기하지 말라는 이야기도 같이 전달해 드리려고 해요. 굳이 이연복 셰프님처럼 사업으로 오너 셰프로서 성공을 하지 않아도 된다. 꼭 이연복 셰프님처럼 하나의 요리만을 고집하지는 않아도 된다. 하지만 그래도 된다. 송훈 셰프님처럼 EMP에서 모던한 음식을 배워도 되고, 역사와 전통이 없는 요리를 배워도 되고, 클래식한 요리를 배워도 됩니다. 단 꾸준하게 버티고 공부하고 계속해서 기회를 엿보고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인생에 약간의 이기심을 버리고 팀을 만드는 마인드만 있으면 된다고 봐요. 많은 요리사 후배님들이 사업을 꿈꾸시지만 회사원으로서의 성공이 조금 더 덜 머리 아픕니다. 지금은 나중에 결과를 생각하면서 희망을 갖기보다 당장 한 달, 1년 뒤에 나를 그리면서 계획하시기를 바래요. 요즘에 특히 많은 분들께서 화려한 요리를 선호하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2, 3스타 미슐링, 호주에서는 햇, 이런 종류의 고급 파인다이닝 기술이나 음식을 말하죠. 이것도 답이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짜장면집도 답입니다. 저번 영상에서 송훈 셰프님은 된장 짜글이를 시그니처로 만들고 계세요. 세계 1위, 미국 1위, 이런 레스토랑의 화려한 음식을 접하셨을 텐데 아예 다른 분야로 넘어오셨단 말이죠. 일식을 했던 사람이 프렌치를 못할까요? 한식을 했던 사람이 이탈리안을 못할까요? 중식을 했던 사람이 고급 미슐링에서 일을 못할까요? 요리는 재료와 향신료와 불의 전달 방식, 메인 재료와 부수 재료의 제공 크기와 방법에 따라 다 다르지만 기본들은 다 똑같습니다. 원리들이 다 똑같다는 얘기예요. 전 우리나라에서 한식, 일식, 중식, 양식 등으로 나누어져 있는 요식 산업의 문화도 존중하지만 이런 식의 문화에 맞지 않는 사람들도 정말 많을 겁니다. 그래서 다들 유학을 가는 거죠. 조금 더 수평적인 문화, 다양한 기회, 더 많은 경험, 빠른 진급과 이어지는 직무 능력 등은 한국과 차별된 것입니다. 물론 한국과 아시안적인 장인 혹은 명장이라는 문화도 지켜져야 한다고 보는 거죠. 기본 세팅이 되어 있는 이연복 셰프님과 같은 환경이 없다면 스스로의 요리사 정의를 만들기 위해서 해외로 눈길을 돌리셔도 됩니다. 돈 걱정, 학비 걱정, 생활비 걱정은 오히려 호주가 한국보다 덜합니다. 물론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언어를 배우고 외로움을 견디고 남의 나라에서 스스로 모든 걸 해내야 하는 혹독한 시기를 꼭 거치셔야겠지만요. 자, 여러분, 오늘의 영상은 어떠셨나요? 이번에 이연복 셰프님을 다루면서 느낀 점은 제가 여러 학생분들께 말하고 싶은 중요한 관점이랑 아주 같습니다. 이연복 셰프님도 중화 요리라는 기본적으로 대중적인 요리와 고급 요리를 다 같이 하시면서 요식 산업에 관련된 사업도 하시고 방송 쪽으로도 거침없이 편안하게 본인의 업적을 보여주시죠. 이 모든 게 경력이 짧은 분들에게는 느껴지지 않는 두꺼운 뿌리가 있다고 생각해서 저는 너무 멋졌습니다. 많은 분들이 열매를 먼저 맺길 바라시는데 결국 뿌리가 단단하지 않으면 열매의 씨알이 작아지거나 나무에서 빨리 떨어져 버립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 아직도 주방에서 일을 하시고 여러 방면에서 활약하시는 모습에서 요리사의 기본, 직업적인 중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길 바래요. 이연복 셰프님 친해지고 싶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체력관리, 열정관리 하시는 하루가 되셨길 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으로 혹은 12월 달에 한국에서 저희 행사 때 찾아뵙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 그럼 안녕.